마스터카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작년보다 3.4% 올라가.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인들 소비 뒤집어지게 하죠.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데이, 박싱데이 4분기에는 역사적으로 소비가 잘 나온다. 미국은 괜찮다. 자,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여행자 수 최다 갱신 전망 8천만 명의 대이동. 추수감사절 연휴 때 미국의 여행자 숫자가 최대 갱신 전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8천만 명이 이동했대.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최대치를 찍었대. 이번 추수감사절 때. 가족들도 보러 가고 고향도 내려가죠. 그럼 이분들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외식도 하고 밥도 사 먹고, 그리고 차로 대다수가 한 70% 80%가 차로 이동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도 들렸다가 소떡소떡도 사 먹고, 육안에 닭갈비도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주유소 가서 휘발유도 넣고 소비를 하겠죠. 제가 이번 연말 암호화폐 시장 좋을 겁니다, 미국 증시 안 무너집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죠? 4분기에는 역사적으로 소비가 잘 나온다. 추수감사절도 있고, 박싱데이,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우리 크리스마스, 중국 같은 광군제, 이러한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소비를 하는 시즌들이 다 일정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이 소비를 하고 미국도 소비가 좋으면 경제 성장률이 꺾이지 않겠구나.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다는 건 미국 주식이나 주가도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나 이렇게 좀 이동하는 걸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냐면은, 요거는 그냥 팁이에요. 자동차 협회 있죠? 미국의 자동차 협회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셔도 좋고, 렌터카 있죠? 차 없는 분들도 많아, 미국에.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 때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그리고 동생 친척들 다 보러 가려면은 렌터카를 빌려야지. 이때 렌터카 수요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항공기 얼마나 증가했고, 버스, 기차, 유람선, 요런 지표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요런 지표들을 다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기사가 진짜로 맞는지 틀린지 전달하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기사 하나 끌고 와가지고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다는 거 좋다더라, 쟤 쉽게 돈 번다, 신문 기사 하나 끌고 와가지고 댓글 그렇게 달던데 누가? 쟤는 알트코인 분석할 줄도 모르고 그냥 신문 기사나 읽어주는 방송이라고. 그럴까 과연? 이거 기사 하나하나 갖고 올 때마다 이게 맞는지 팩트 체크도 해야 되고, 실제로 각종 지표들이 얼마나 맞는지 그런 것들 읽어봐야 방향성이 나와요. 제가 항상 멤버십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떨어질 겁니다, 올라갑니다. 그게 그냥 내피셜로 나오는 줄 알아? 내피셜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정확도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기사나 읽는 줄 알지. 아, 쟤는 기사 읽어주는 방송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마스터카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작년보다 3.4% 올라갔다. 블랙프라이데이 소비도 마스터카드 기준에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중심, 불프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추수감사절 때 예전에는 미국 백화점 앞에 막 줄을 막 지렁지렁 막 길게 막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왜? 선물 살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은 보기 좀 힘들어지고,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야.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막 기다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매출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를 분석할 때 실제로 오프라인 들어가서 오프라인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전년 대비 어떻게 올라갔고 그런 것들을 알려면 조금 시차를 좀 더 줬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집계를 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매출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빨리 나옵니다. 빨리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마스터카드 이런 행사 때 실적이 좋아서 이러한 온라인 지표들이 먼저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게 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이런 이제 공휴일이라던가 소비 때문에 좀 그 증시가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한 단계씩 좀 더 앞당겨진 겁니다. 사이클이 계속해서 앞당겨진다. 근데 이거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소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한다던가, 지금 주식시장이 장 마감이 있고 장 개장이 있죠. 앞으로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제 주식 투자하게 되면은 24시간 돌아가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기술적으로나 모든 이런 문물들이 발달하고 발명되면 될수록 자산시장의 사이클은 어떻게 된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지금 비트코인 시장 사이클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사이클이 빨라졌죠. 원래는 이 정도 가격이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가 올해 4월이 아니라 내년 하반기입니다. 근데 사이클이 빨라졌죠. 이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물론 블랙록이나 이런 그 월가 기관들
자금들이 들어왔지만 문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라지면서 앞으로 자산시장 사이클이 좀 빨라진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인들 연말 선물 비용으로 $1,000 쓸 거 좋은 지표들 계속 나오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미국 최고의 소비 시즌이 다가온다. 3분기 GDP 확정치만 발표되면 되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의 4분기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발표될 겁니다. 3개월에 걸쳐서 1월부터 3월까지. 이거는 좋을 가능성 높아요. 대신 이제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전년도도 연말 시즌에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때 가서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때 물가가 살짝 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걱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이더리움 옵션 ETF 승인이 발표가 기대돼요. 12월 3일. 저는 그거 되나 안 되나 긍정적으로 안 여겨지는데. 비트코인 옵션 ETF 승인 되면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기억들 하시죠? 이더리움도 비슷할 거라 보는데요. 나중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자, 트럼프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 불법 이민 차단 동의.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멕시코 지금 똥줄 탑니다. 관세 취임하자마자 25% 때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쪼르르 가서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처음 이제 표면적으로는 우리도 관세 때릴게 으름장을 놓다가 뒤에 가서는 아, 오빠 왜 그래. 우리 마약 유입도 중단시킬 거고 미국인들 마약 못 먹게끔 우리가 좀 열심히 최선 다할게. 그리고 마약 때문에 아닌 거 알잖아. 알겠어. 원하는 거 우리가 줄게. 사부작 되죠. 요것도 가네요. 트럼프 자택 나라가 못 낮춘 캐나다 총리. 캐나다 당연히 가야죠. 누구 만나러요? 럼프 형님 만나러. 자택까지 가서 아반떼를 타고 갔는지 자전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택까지 가서 뭐라 그래요? 아, 럼프 형님 우리 사이 좋았잖아. 그리고 우리 멕시코 때문에 우리까지 끼는 건 좀 아니잖아. 그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우리가 잘 이쁘게 잘 보일게.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나중에 갖고 오면 해. 쭉 얘기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한다. 중국 관세 60% 올린다. 제가 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60% 올릴 수 있을까? 60% 못 올립니다. 그러면 뱉어보는 거예요. 뱉어보면 거기서 반응이 오는 겁니다. 야, 60% 올리면 어떡해? 각국의 경제학자분들, 석사 학사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렇게 되면 우리 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 정부에서 조금 높은 분들이 이제 날라와가지고 야, 60%는 조금 힘들잖아. 60% 말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배려해줄게. 협상 테이블에서 한 개 가져올 수 있는 거 2개, 3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럴 땐 우리가 고지고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60% 때린다, 뭐 한다, 물가가 뭐 튄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는 하단에서 아래지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갈 정부 정책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하면 실제로 진짜 어떻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런 불확실성들이 1월 20일까지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정부 정책 불확실성들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일본 금리 인상 나왔죠. BOJ 가조책제가 금리 인상 좀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슬쩍 흘립니다. 자, 근데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말씀드렸었죠? 일본이 금리 올리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안 나온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마스터카드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작년보다 3.4%, 추수감사절 8천만 명 대이동, 선물 비용으로 $1,000 쓸 것. 기사만 봐도 알 수 있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하반기 꺾인다, 안 꺾인다? 안 꺾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19일날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시장이 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무너진다 그러면 한국 포함 아시아 증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는 미국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올 가능성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쫄 수는 있습니다. 왜? 8월 5일날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도 시장이 상승하는 거를 꺾이고 시즌이 종료될 정도로 그 정도 악재는 못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이 짱짱하게 받쳐준다.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본이랑 미국이 어떤 관계인지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미국과 일본은 무슨 국가다? 공조하는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일본이 미국 허락 없이 금리를 올린다? 절대 안 됩니다. 뒤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야, 미국 너네 경제 성장률이 조금 좋으니까 우리가 좀 올려도 될까?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 일본이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엔화를 미친 듯이 찍었고 엔저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기반이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펼칠 수 있었냐면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살짝 맛배기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나중에 제가 이거 멤버십
밸런시 방스 하려고 했던 건데. 왜 미국이 일본이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돈을 찍게끔 미국이 냅뒀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잃어버린 20년, 30년 있죠? 일본이 엔저 정책을 펼치면서 아베 정권에서 돈을 미친 듯이 찍었죠? 미국이 일본을 용인해줬죠. 만약에 일본이 수출하고 미국도 수출하는 국가야. 근데 일본이 계속해서 엔저 정책을 펼치네? 미국이 뭐라 그래요? 야, 나 수출했는데 너네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해? 너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겠다. YCK님, 국채 수요자. 그렇죠.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일본이 미친듯이 돈을 찍었던 그 엔화가 어디로 갔죠? 미국 바스켓으로 들어갔죠. 미국이 찍어낸 최대 수출품, 달러를 미국 국채를 사줬죠. 그러니까 용인을 해준 겁니다. 재밌죠? 여기서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나리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동안 이렇게 돈을 찍어왔다는 거. 그리고 그 뒷면에서는 미국이 용인을 해줬다는 거. 자, 유로존 11월달 CPI 예비치 전년 대비 2.3% 올라갔네요. 2개월 연속 반등입니다. 아, 유로존 걱정이 됩니다. 심히 걱정이 돼요. 물론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유로존 물가 튀었고, 자, 프랑스 내각 붕괴 위기에 금리 스프레드 12년 만에 최고치. 우리가 유럽의 경제 상황 좋은지 나쁜지를 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뭐였냐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독일, 못 사는 축에 들어가는 국가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금리 차이, 간격 스프레드 차이를 보고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유럽의 경제가 힘들구나.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독일과 프랑스의 국채금리 차이, 스프레드 차이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아, 유럽이 힘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독일과 지금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2010년도 초반에 유럽 위기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리스 사태 터졌을 때 이때입니다. 지금 이거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위험하죠. 안 좋죠. 요게 조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 요것도 나중에 한번 달아드릴게요. 자, 국채 찬바람, 유로존 또다시 경제 위기 엄습. 자, 유로 가치가 쭉 떨어지죠. 국채 금리차 12년 만에 최대치 올라가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는 경제 상황만 단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유럽에 지금 어떤 상황들이 안 좋냐면 정치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독일,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모든 유럽의 지금 정치권 국회를 보면은 극우 세력들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도 극우 세력이에요. 그동안 물가도 높았고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기존에 너네 뽑아줬던 당은 안 되겠어. 다른 반대의 당을 뽑자 해서 그게 극우당이죠. 그럼 극우 세력들과 현재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분열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집권당,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집권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요구를 하는 관세 인상, 아무리 우방국에도 돈 걷겠다, 이런 것들이 자존심이 상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따졌을 땐 트럼프 말을 듣고 밑으로 기는 게 맞아요. 왜? ECB 총리가 뭐라 그래요? 라가르드 총재 누님이? 우리 미국에 있는 상품들, 무기가 됐던 에너지가 됐던 천연가스 우리가 사줘야 돼. 그래야 트럼프를 달래기 하면서 우리 관세를 안 올리고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독일 총리, 프랑스 총리, 집권당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죠. 트럼프에 이끌려 다니면 안 그래도 민심이 지금 안 좋은데 국민들한테 쌍욕 먹겠죠. 정권을 아예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런 분열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유로존이 힘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머스크, 올트만, 정조준, 법원이 오픈AI의 불법적 영리전환 막아달라. 챗GPT CEO 샘 올트만, 그리고 트럼프의 남자 일론 머스크, 서로 사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원래 챗GPT4 초기 창업자가 샘 올트만이랑 일론 머스크 둘 다 같이 했습니다. 근데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 머스크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승질이 나겠지. 의견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볼만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근데 저는 샘 알트만이 막 밀리고 없어진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AR 산업이라는 게 아무리 트럼프의 남자고 일론 머스크 입김이 세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의 패권을 결정짓는 그 정도로 중요한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은 최대한 끌고 갈 겁니다. 자, 이더리움 수익 매매 고래 지난 40분 동안 1,300만 달러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이더리움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구독자 톡방 이런 데 가면 이더리움 언제 올라요? 이더리움 안 갈 것 같아. 이더리움 믿어야 되나요? 의심하는 동안 많은 고래들 기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마이크 셀러, 마이크로소프트 이사의 비트코인 도입 제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 그리고 ETF 시장에서 블랙록과 뱅가드의 이런 입장,
이런 것들 견해 차이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자, 비트코인 현물 ETF 2거래일제 순유입세 뒤집어지게 들어오고 있죠. 2거래일제 순유입세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뭐 들어오면 좋죠. 뭐 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이더리움도 2억 5천만 달러 유의미하게 들어왔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어차피 어련히 알아서 들어올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12월 6일 비노고용지수 미국 실업률 지표 발표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12월 6일 날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거 중요합니다. 시장의 향방을 가릴 수 있는 12월 초. 저는 좀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살짝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는. 자, 비노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살짝 이전보다는 조금 높아졌죠. 20만 건입니다. 저번 주에 12만 건이었죠. 저번 달에.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는 10월 달에 허리케인이 있었죠. 헬렌. 그리고 보잉 파업 있었죠. 태풍, 파업 이런 것들 때문에 비노업 고용지수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왔죠. 근데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는 건 실업률 역시 이전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진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아서 긍정적인 이유에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가 많아서 긍정적인 이유에서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이렇게 알아들어. 예를 들어서 뭐 실업률이 4.3까지 나왔어. 비노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4.3 나오더라도 시장이 이거는 8월 5일처럼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실업률이 높게 나온 거구나. 인지를 하면 괜찮은데 실업률이 높게 나왔네? 이거 다시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시장은 살짝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갈 거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2월 6일 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본다. 그래도 혹시나 이게 영향이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여서 안 좋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12월 9일 중국 PPI 발표되고요. 11월 CPI 발표됩니다. 이거 살짝 높게 나올 거예요. 전년 대비 그 기저 효과가 이제 살짝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상반기까지 발표된 미국 CPI나 이런 물가는 살짝 튈 겁니다. 4분기에 소비가 높아지는 것만큼 튈 수밖에 없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소매 판매 좋겠죠? 소비 좋으니까.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보셔야 되고 19일날 연준 금리 결정, 일본 금리 결정. 일본이 금리를 올리던 간에 신경 쓰지 말자. 미국은 괜찮다. 그리고 미국 GDP 발표되고요. 근원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면 12월 달에는 끝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 있나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예상 금액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보다 다 상회하는 지표가 발표됐다고 해요. 추수감사절 당일만 온라인 매출이 61억 달러. 전년 대비 8.8, 한 1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뒤집어지죠? 달러가 강세니까 미국인들 소비 뒤집어지게 하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비 뒤집어지게 하죠. 저희가 배웠던 대로 그냥 그대로 나오죠. 4분기 소비 좋을 거라 예상했던 거. 자, 블랙 프라이데이 지출 작년 대비 얘네들도 9.9% 늘었다고 합니다. 108억 달러.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 132억 달러. 6.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치 얘기가 나왔죠. 그럼 무슨 뜻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데이, 박싱데이 모든 연말에 몰려있는 소비 시즌들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국 주가도 연말엔 꼬꾸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반도체 관련 규제 정책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안 좋게 조금 더 이제 완화 정책으로 평가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쭉 올라갔고,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지표는 화요일 날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되고요. 3일날 발표되는 게 내일 발표되네요. 그리고 4일날 ADP 민간 고용. 이번 주는 고용 지표 발표되는 한 주입니다. 16일날 요거 발표되고. 그래서 3일, 4일, 5일, 6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까지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발표된다는 거. 이번 주만 무사히 넘기면 12월 또 그 이후부터는 분위기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거.